음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편안하고 진솔하게 건강한 먹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기후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기후미식회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시는 초대 손님과 깊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네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인지 제가 여는 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퀴즈로 좀 바꿔서 내겠습니다. 오늘은 54번째를 맞은 땡땡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54년 전인 1970년 오늘 미국의 상원의원과 대학생들이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순수한 민간 차원의 지구환경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첫 해에 2천만 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환경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서 환경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1번 지구의 날, 2번 화성의 날. 힌트는 이날만 되면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54번째를 맞는 땡땡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54년 전인 1970년 오늘 미국의 상원의원과 대학생들이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순수한 민간 차원의 지구환경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첫 해에 2천만 명이 참여했고 이후 환경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서 환경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지구의 날, 2번 화성의 날.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온지술도가의 김만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한 달 됐나요? 뵌지? 2달 됐나요? 예, 2달 정도 두 달. 벌써 2달이네요. 청취자분들께 한 번 더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네, 서울 불광동에서 탁주, 약주,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온지술도가의 김만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만중 선생님 성함은 예명이나 가명이 아니고 실명이십니다. 네. 그 먼저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네. 오늘은 54번째를 맞는 땡땡의 날인데 지금부터 54년 전인 1970년 오늘 미국의 상원의원과 대학생들이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순수한 민간 차원의 지구환경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첫 해에 2천만 명이 참여했고요. 이후 환경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환경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1번 지구의 날, 2번 화성의 날. 선생님 정답은? 네, 정답은 지구의 날입니다. 네, 선생님 그 좀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면 네. 지금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혹시 소소하게라도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면? 아니면 뭐 주변에 이런 분 참 대단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네네. 그 개인들은 주변에 보면 막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를 위해서. 네. 네,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활동보다는 법제화돼서 우리가 모두가 생산부터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분리 배출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좀 안 쓰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뭐 마트에 가서 뭘 하나 사도 일회용품이 안 된 걸 살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막걸리도 네. 옛날에는 양주장에 가서 직접 주전자를 들고 가서 맞아요. 사오던 때가 있었죠. 네네네. 그러면은 환경적으로 문제될 게 거의 많이 없어지는데 포장 용기가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다 용기에 넣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택배 배송을 하게 되면 맞아요. 또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네.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건 법제화하고 진짜 환경에 좀 덜 피해를 주는 피해가 없는 재질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큰 노력이 필요한 게 확실히 네. 있다는 그 벽을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개인적 네. 실천을 하면서. 선생님 그 지난 2달 동안에도 열심히 술을 만드셨겠죠. 네, 네. 그 계속해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술이 좋은 것은 이 하나의 레시피, 좋은 레시피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탁주, 약주, 소주를 모두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빚는 방법은 부위주 기법으로 이제 탁주와 약주를 이미 이제 시판 중이었고요. 네. 3월부터 이제 부위주로 빚은 이제 탁주를 증류해서 만든 증류식 소주인 온지 42도와 온지 64도를 출시했습니다. 64도요. 네. 혹시 이거는 소주의 도수가 64도? 네네. 아유, 상당히 떨리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제 하나의 레시피로 네. 탁주, 약주, 소주를 다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이 하나의 레시피가 뭘까요, 그럼 선생님? 기업 비밀은 아니시죠? 기업 비밀이라기보다도 이제 부위주라는 것이 네. 고려 시대 때부터 빚기 시작한 방법이거든요. 네.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제목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다가 조선 시대 때 되면은 부위주를 빚는 레시피가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주방문이라고 해서 그 레시피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그 집에서 이 부위주를 빚어 드셨어요. 네. 그리고 이 부위주가 맛이 좋아서 이따 소개해드릴 청주로도 드셨고 막걸리로도 드셨고 그리고 그게 해방이 되면서도 그 술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동주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드셨던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네. 그 술을 담는 비법은 사실 인터넷에 부위주를 치시면 다 나와요. 담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 근데 그 레시피 하나로 탁주, 약주, 소주가 가능하다는 건 네. 어떻게 그런 거죠? 일단 탁주는 이제 청주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 네, 밑에 네. 나오는 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탁주와 약주가 있죠. 네. 그리고 소주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술을 잘 빚어서 향과 맛이 좋으면 여기 옆에 있는 이걸 이제 용수라고 그러거든요. 용수요. 용수. 이제 이 용수를 항아리 안에 이렇게 쭉 담가 놓으면 이 안쪽에 맑은 술이 고이게 됩니다. 네, 일종의 필터 같네요. 그렇죠. 그 느낌이. 예. 그 밥알이 못 들어오게 하는 필터 같은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 안에 맑은 술만 고이게 됩니다. 네. 그럼 그 고인 맑은 술을 뜨면은 그게 청주. 네. 그 뜬 청주를 남은 나머지를 물을 넣어서 다시 한번 걸르면 그게 막걸리 탁주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 그리고 소주는? 소주는 그 맑은 술을 소주 꼬리를 통해서 증류를 하면 소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레시피로 네. 탁주, 약주, 소주가 다 가능하다. 네네. 소주하고 막걸리가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진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렇구나 하는. 그러니까 소주를 화학 소주가 아니라 증류식으로 제대로 네네. 만들면 그 뿌리가 다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서 저희가 막걸리가 탁주인 건 알겠어요. 네. 그 동동주도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런데 말씀 중에 청주라고 하셨는데 그 청주, 약주, 정종 이거는 서로 다른 건지 어떤 건가요? 네네. 일단 청주와 약주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조선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빚은 이제 탁주를 에다 용수를 넣어서 맑은 술을 뜨면은 그게 청주. 네. 그 나머지를 가지고 물을 넣어서 한 번 더 거르면 탁주. 그리고 그것을 맑은 술을 증류하면 우리가 소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세이슈하고 쇼추라고 있었습니다. 세이슈하고 세이슈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케. 사케. 사케였고 쇼추는 이제 증류식 소주를 이제 쇼추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세이슈는 일본 코지로 만든 술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케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쇼추는 이제 증류식 소주인데 근데 이 세이슈하고 청주하고 한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를 일본에서는 세이슈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네. 조선을 이제 강제 병합
예. 통치하려던 일본이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세를 거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909년에 주세법을 공포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죠. 네. 그때 탁주와 소주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청주와 세이슈가 문제가 있었죠. 청주나 세이슈나 같은 한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던 청주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라. 그래서 그때 찾은 이름이 약주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이슈가 일본에 있는데 네. 청주하고 한자가 같으니까 네. 청주 이름을 바꿔라 해서 네네. 우리가 약주로 바꿨다고요. 사실 근데 약주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약주 한잔 할래? 라는 말을 쓰죠. 그 그냥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그렇죠. 때는 술을 다 통칭하는 네, 말 통칭하는 같아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주가 됐고 약주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약이 들어가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이 하게 돼요. 들게 되죠. 예, 예. 네. 그 정종은? 정종은 이제 그 세이슈의 한 브랜드예요. 마사무네라고 하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 그게 정종이 됩니다. 아하. 이 정종이 국내에 들어와서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 사케의 한 브랜드가 되는데 이것이 보통 명사화돼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 술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용 술을 보통 정종이라고 정종. 부르게 되죠. 아. 그래서 정종은 사실 하나의 브랜드명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잘 모를 때는 정종이 일본 술인데 우리나라에 남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네. 그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였던 건 맞지만 애초에 우리도 청주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해방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의 주세법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네. 일본의 세이슈를 일본의 청주를 그냥 세이슈로 부르고 우리의 약주를 다시 청주로 불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그냥 약주로 계속 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의 고급 술인 이 청주를 청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픈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주라고 하면 일본 술하고 혼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약주 우리 주세법에 있는 용어는 그럼 약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네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노래를 하나 듣고 2부에 가서 이야기를 또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주를 언제부터 빚기 시작했는지 또 청주에 관한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온지술도가의 김만중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윤나무님이 아까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70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인데요. 31개의 시도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파주에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걸 70년 동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와우. 그리고 4월 25일부터 27일은 제17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5월 9일부터 5월 11일은 70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27개 종목으로 개최를 합니다. 파주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네요. 27개 종목이면. 윤나무님 자세한 정보 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하고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나오신 초대 손님들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 샵 0999로 보내주세요. 즉석에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도 온지술도가 김만중 선생님과 우리 전통주 이야기 나누는데요. 저희 그 퀴즈 정답자를 당첨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몇 가지 퀴즈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볼게요. 4260님 새싹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퇴근길에 매일 방송 듣습니다. 늘 새로운 환경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하고 새싹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문자. 그리고 4082님 아픈 지그를 위해서 소등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 행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를 잠깐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런 사연을 주셨고요. 또 빠콩님, 제 야근이 궁금하신가요? 500원 하셨네요. 12시 전후나 끝나고 일찍 끝나면 8시 반에 끝날 수도 있지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야근을 늦게까지 하시는군요. 여주 산딸나무꽃 사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꽃들이 많네요. 그러셨고 0995님은 저도 꼭 자랑하고 싶어요.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 손주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지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여기 막 지구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답 보내주셨는데 마침 한종혜 님이 정종이 술 종류가 아니고 브랜드 이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모르긴 해도 그러면 청주가 전통주 중에서는 가장 고급 술인가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청주는 우리 뭐 탁주보다는 훨씬 고급 술이었죠. 네. 거기서 저걸 딱 넣어서 맑게 올라온 그것만 네. 고르니까 네. 네.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 그 아까 청주가 일본 그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세이슈하고 그래서 우리는 약주로 바꿨다 그랬는데요. 네. 선생님 근데 저는 사실 약주하면 약이 들어간 술 같아요. 마시면은 병이 낫는 술 그런 거를 약주라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비로 시작하는 술집에 가면 파는 그 유명한 술도 뭐 그 장수할 수 있다 하니까 12가지 약재를 넣었다 막 이러니까 이게 약주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지금 말씀에 따르면 아무 약을 안 넣은 청주도 그냥 약주인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약주와 청주가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네, 이게 우리가 해방을 한 이후에도 막걸리 산업은 이제 입국을 이용해서 만든 누룩으로 만든 술로 계속 발전하긴 했는데 네. 입국으로 빚은 건 한 일주일 정도 발효 기간을 갖기 때문에 입국으로 빚은 술이 좋은 약주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주는 점점 사라지고 네. 정종이나 사케가 우리 시장을 장악해 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읍주가 네. 아주 크게 히트한 그런 네. 이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이 비읍주가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가 소주에 비읍주를 타서 50세 주 마시기가 유행하면서 맞아. 섞어 굉장한 마셨죠. 붐을 일으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소주의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그러면서 비읍주보다는 맥주로 폭탄주를 만드는 문화가 되면서 비읍술이 점점 시장에서 밀려나기 인기를 시작했죠. 못 얻는.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비읍주도 여기에 이제 12가지 정말 좋은 약재를 넣은 게 맞아요. 그래서 약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네. 이제 약주의 한 종류니까 이제 약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약주라 그러면 정말 뭔가 약이 들어간 네. 약재가 들어간 네. 그런 술이라는 이제 생각이 우리 인식에 잡히게 된 거죠. 네, 불로장생주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약주는 그런 약을 넣은 술도 약주에 포함이 되는 거지. 약주 자체는 사실 청주와 똑같은 용어다. 네, 이 청주가 우리 전통술이면은 이게 언제부터 빚기 시작한 걸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와 막걸리는 다른 술이 아니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잘 빚은 술을 잘 거르면 이제 청주.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물에 타서 거르면 이제 그게 막걸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술이 처음부터 청주라는 술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고구려 주몽신화에서도 술이 나오는데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물의 신 하백의 딸들을 술로 유혹해서 그중에 유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주몽이죠. 네. 이런 신화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여시대 때 술잔을 보면 막걸리 잔으로 쓸만한 잔도 있지만 청주를 마시기에 좋은 잔들도 보여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술을 데워 마시는 용도인 동으로 만든
동준이라는 그 술잔이 나오는데 사실 막걸리는 데워 마시는 술이 그쵸,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약주를 데워 청주죠. 네. 그 당시 청주를 데워 먹는데 사용된 유물이 부여 시대 때부터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좋은 술을 마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이족은 음주 가무에 능했던 거. 예, 예. 오래 전부터 술이 있었다. 청주 네, 네, 같은 네. 고급 술이. 네. 아,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럼 그 청주를 이제 제사상에 올렸던 네, 네.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 때도 우리 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네. 조선 시대 때 들어오면서 술이 가장 큰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유교 문화죠. 유교의 기본은 제사고 네. 제사상에 올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 술이죠. 그 술이 뭐였냐면 청주였습니다. 우리가 충문에서도 보면 근이 청작 서수공신 네. 진헌 상향이라고 매즘을 하는데 네. 이 뜻이 뭐냐면 삼가 맑은 술, 즉 청주와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오니 흠양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청주는 즉 향과 맛이 정말 좋은 술인데 네. 왜 이 향과 맛이 좋아야 했냐면 제사는 혼과 백을 부르는 음식이죠. 근데 이 혼이 어디 있냐면 구중구천에 있습니다. 그럼 구중구천에 있는 혼을 부르기 위해서 구중구천까지 다다를 수 있는 아주 향기로운 술이 필요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집집마다 더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던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마시고 취하는 술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재래와 예법을 갖춘 문화와 관련이 있었던 게 전통주라는 네네.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향이 정말 좋아야 되는 술인데 네. 청주가 선생님께서는 청주를 만드실 때 어떤 거에 주의를 기울여서 아름다운 향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약주, 이게 청주는 사실 이제 누룩을 따로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누룩은 밀누룩이라고 그래서 막걸리 빚는 누룩을 거의 청주 빚는데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조선 시대 때 주방문을 보면 이 청주는 쌀로 빚어서 분곡, 그러니까 가루를 내서 네. 그걸로 누룩을 디뎌서 청주를 띄워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탁주는 몰라도 청주만큼은 제가 직접 누룩을 띄워서 이제 술을 빚고 있습니다. 쌀로요. 네. 아, 네. 여기서 그 이 술 이야기와 어울리는 음악 같은데 강산의 라구요를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온지술도가의 김만중 선생님과 전통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 청주가 조선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구중구천에 있는 혼백을 불러야 되니까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청주를 만드실 때 선생님은 전통 누룩을 쓰려고 노력을 쌀로 할 그 누룩을 만드는데 그걸 직접 관장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현지에서 나는 제철 재료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딛는 누룩의 이름은 매달 피어나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월화곡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직접 이제 만든 건데 네. 그 이름대로 매달 이제 쑥, 표고, 뭐 솔순, 오미자, 홉 등 이제 다른 초제를 이용해서 매달 다른 누룩을 만들고요. 네. 요즘은 이제 원재료인 쌀을 찹쌀, 맵쌀만 쓰지 않고 이제 다양한 토종벼를 이용해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토종벼요. 네. 아, 그러면 이런 토종벼, 맵쌀, 찹쌀, 그리고 쑥, 표고버섯 이런 여러 가지 초제를 홉 사용해가지고 네. 월화곡, 매달 피어나는 꽃 이런 누룩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면 정말 약이 들어간 약주가 되겠는데요. 쑥, 표고버섯 이런 게 다 들어가면.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만들어서 탁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네. 개발하시는 시간이나 과정이 어땠는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게 누룩을 딛고 술을 빚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야지 그 누룩이 어떤 술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잘해서 성공하면은 괜찮지만 네. 실패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은 이게 누룩을 만들어서 바로 술을 담는 게 아니라 한 3개월쯤 지나야 어떤 맛의 술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탈락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 누룩을 만들어서 제대로 완제품 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최소 6개월이요. 그래서 그 모두 다 통일된 맛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 요 정도면 괜찮다 하는 맛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건가요? 정말 그러면 이건 수제 술인데요. 핸드메이드 예. 술. 와. 그 말씀 중에 토종벼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누룩에서. 네네. 네. 이게 어떤 토종벼인가요? 우리 토종벼가 이제 굉장히 요즘 많이 복원된 게 있는데 구룡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북 지역에서 재배된 쌀인데 커다란 나달이 포도알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쌀알이 굉장히 큼직하고 네. 찰기가 강해서 이 술빚기에 아주 적합한 품종입니다. 구령찰이요. 예. 그리고 법화나라는 품종은 이 붉은색의 짧은 까락이 달려 있고 이삭당 나달이 한 180여 개 이상이기 때문에 요즘 재배되는 벼보다도 더 나달이 많이 달린 품종이고요. 토종벼인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토종벼가 생산성이나 맛과 향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일본 품종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뭐 수천 년 쌀만 먹고 살았는데 그렇죠. 좋은 벼들이 있겠죠, 진짜. 네. 우리 토종벼가 구령찰, 법화나 품종, 이런 여러 이제 토종벼까지 활용을 하면서 누룩을 만드시는데 이거를 그럼 직접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사짓는 농부님들한테 직접 사시는 네네. 거겠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누룩을 만들어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의 술을 만드시는 건데 이렇게 만든 술은 아무래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마시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선생님도 술을 좋아하시겠지만 자녀분이나 가족들하고 드실 땐 어떤지. 사실 이제 저희 아들은 아직 고1이고 네. 저희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반주를 합니다. 같이 이제 반주를 하면 제가 빚은 술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줘요. 이 술은 이게 좋고 뭐가 안 좋고 하는 이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이네요.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 항상 네. 먼저 맛을 보고 딸에게. 부족한 걸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은 네. 너무 이제 그 얽매이거나 이 뭐 옛날식의 어떤 주법이나 이런 걸 또 뭐 그닥 이제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술은 편하게 마시되 취하지 마라. 또 요즘은 또 옛날처럼 이 취하려고 이제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네. 젊은 MZ들의 그 추세는 뭐냐면 맛있는 술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또 술값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뭐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맛을 즐기려는 그 풍조가 커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네. 그 사실 주변에 술을 못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무알콜이나 저알콜 술을 찾는데 우리 전통주에서도 무알콜이나 저알콜이 혹시 가능한가요? 개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만든 거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옛날에부터 이제 내려왔던 술 중에 하나가 모주라고 전주 모주가 굉장히 모주. 유명하죠. 이제 전주 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미 술을 걸른 지게미에다 또 물을 타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각종 약재를 넣어서 이제 만든 술인데 네. 모주 같은 경우는 거의 알코올이 이제 낮은 도수의 술이죠. 그러면 뭐 1도? 1도 이하? 1도 정도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요. 근데 그게 좋은 모주가 되려면은
그 지게미도 선생님네 막걸리 지게미를 네, 써야지 공장 막걸리 지게미를 쓰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아하. 네. 그 선생님 그 인생 술은 어떤 술이었을까? 선생님이 만드신 술이 물론 가장 맛있겠지만 네. 예. 그것도 궁금해요. 인생 술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마셔본 것 중에 삼해 소주라고 있습니다. 삼해 소주요? 삼해 소주라고 이게 5년 숙성된 술을 마셔봤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마셔본 증류식 소주 중에서는 가장 깊은 맛을 간직한 술이었습니다. 사실 삼해 소주는 조선 말에 가장 많이 내려 마시던 소주였거든요. 일단 이 삼해 소주를 만드는 시간만 해도 3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발효를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증류를 하는 술이고요. 그래서 향과 맛이 좋아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술인데 정조대왕도 굉장히 이 술을 삼해 즐겨 소주를요? 마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안동 소주 말고 삼해 소주라는 게 또 있군요. 네네 서울 경기에서 지역에. 서울에서 제일 많이 피셨고요. 예. 그렇구나. 그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여쭈려다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모주를 선생님네 온지술도가에서 이 고급 지게미로 언제고 한번 출시를 해주시면 그거는 한 5년이나 10년 뒤에 5년이나 지금은- 10년 뒤에요. 지금 있는 술 생산하기도 너무 네, 벅차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 소비자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요즘 이제 우리 술이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술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싸구려 술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이제 또 많이 변해서 네, 변한 게 또 어떻게 변하냐면 또 와인이나 위스키나 외국 술, 고급 술하고만 이제 또 마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사실 우리 술도 찾아보면 좋은 술들이 많이 있고 우리 술들을 많이 찾아주시면 우리 술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술 마실 때 아니면 술 한 잔 하실 때 힘들더라도 우리 술을 한번 찾아서 취하고 망가지는 그런 술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음식을 돋보이면서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우리 전통주를 좀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유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 돈이면은 와인 마시지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오는 전통주가 있다는 걸 알면 약주의 본래 이름은 청주였다. 네. 청주는 얼마나 귀한 술인가 이런 이야기 온지술도가의 김만중 선생님께 들어봤습니다. 전통주 이야기 우리가 아는 게 지금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서 다음에 또 모시고 싶은데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